그건 제가 따로 공지할 겁니다. 여러분들 잊을 때쯤. 아니 풀자마자 시험 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알겠죠? 자, 259번. 단원평가도 우리 꼭 봐야 되는데 따로 공지할게요. 2차 이하의 다항식 px에 대해서 이거 그냥 항등식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래에 있는 등식 뭐예요?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항등식이죠. 그죠? 그럼 px의 식을 써가지고 저기 집어넣어서 같다 해서 미정계수법, 계수비교법 쓰시면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건 다 맞았을 것 같은데요? 자, px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겠죠? 2차 이하라고 했으니까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1차가 되는 거고 b까지 0이면 이제 상수 되는 거고 다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px 전체를 제곱하는 식이 일단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기 좌변에 있으니까 전체를 제곱하면 뭐 나와요? a제곱 x의 4제곱 4창 이거 하나 나오죠? 3창은 a제곱하고 bx를 곱한 건데 이건 케이스가 2개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그 제곱을 구할 때 거듭 제곱의 형태로 구하시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식을 펼치는 거예요. 거듭 제곱이라는 게 이런 뜻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4창은 이렇게 나오는 거 금방 알겠잖아요. 근데 3창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될 거 아니야. 2개 나오겠지? 예. 그래서 2ab x의 세제곱이다 이렇게고요. 그 다음에 2창을 골라야 되는데 2창은 케이스가 3개야. 봐봐. 이렇게 2차 상수 2차가 되고 1차 1차가 되죠. 그러니까 AC는 2개인데 B의 제곱은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2CA 더하기 B의 제곱 X의 제곱이 되고요. 1차항도 생각해봐요. 1차항은 1차 상수 1차 이렇게 2개잖아요. 그러면 BCX하고 BCX하고 2개죠? 네. 그래서 2BCX 상수항은 당연히 C제곱이겠죠. 그러니까 이해됐나요? 자, 근데 우변은 뭐예요? 우변은 2px의 제곱 더하기 8x의 제곱이니까 저기 위에 있는 식을 x의 제곱을 집어넣은 식, 즉 px의 제곱이 필요하거든요. 얘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ax 4제곱, bx의 제곱 더하기 c니까 얘를 2배하고 8x의 제곱을 더하게 되면 2ax의 4제곱 그죠? 그리고 3창은 없어요. 2b 더하기 8x의 제곱 그리고 상수항 2c밖에 안 남는 거죠. 제가 일부러 지금 4차의 위치, 3차의 위치, 2차의 위치, 1차의 위치, 상수의 위치 다 맞춘 거란 말이야. 개수 비교할 거니까. 모양 보시면 알겠죠? 그죠? 네.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이런 거 눈에 들어오는 거죠. 밑에는 뭐가 없어요. 3차항이 없잖아요. 이잖아. 그럼 A, B의 곱이 0이란 얘기지. 실제로는 얘가 0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풀고 싶어요? A가 0일 때랑 B가 0일 때랑 나눠서 풀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첫 번째 A가 0이라고 해봐요. 그럼 4창도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4창도 없고 A가 0인 상태에서는 B의 제곱 더하기 2CA가 아니라 저 위에 2창의 개수가 B의 제곱으로 보여야죠. A가 0이니까. 그럼 B의 제곱과 2B 더하기 8이 같은 거니까 이게 0인 거네요. 그럼 B는 마이너스 2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근데 B가 0이 안 나오잖아요. B가 0이 안 나오면 여기가 문제가 되죠. 이거 0이어야 되니까. 그러잖아. 밑에는 1창이 없으니까. 그럼 C가 0이란 얘기잖아.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A는 0이고 B는 마이 또는 4고 C는 0이란 상태니까 이때 PX는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 뭐하고 뭐? 마이너스 2X하고 4X하고 두 가지 가능합니다. 이해했죠? 이해했죠? 두 번째 B가 0이라고 해봐요. 아까 A가 0일 때 했으니까. B가 0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4창의 일치에 의해서 A제곱은 2A하고 같아야 되죠? A제곱과 2A가 같다는 것은 A가 0일 수도 있고 또는
A는 2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A, B가 둘 다 0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일단 여기까지 봐서는 가능하지 않지는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되죠. A, B가 둘 다 0이라면 위식의 2차항의 개수는 0인데 아래식의 2차항의 개수는 8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0이 되는 건 불가능하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그죠?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A가 2다 라고 하면 어차피 B가 0인 상태니까 아래는 8이고 그러면 4C 여기 이제 이 케이스는 뭐예요? 4C죠? 4C가 8이니까 C가 2거든요. 어차피 B가 0이니까 이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C가 2일 때 C제곱과 2C가 같은 일만 보면 되는데 같아요. 아무 문제 없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PX가 하나가 나오겠죠. 2X의 제곱 더하기 2요. 그래서 P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몇 개다? 3개다. 이런 건 사실 고난도라고 좀 보기가 어려운 게 그냥 성실하게 계산만 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푸는데 빛나는 머리가 필요합니까? 아니잖아. 그냥 계산만 하면 맞추는 거 아니야. 그지? 전개할 줄만 하면 맞추는 문제다. 이런 얘기고요. 물론 항등식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죠. 그죠? 넘어가 되겠습니까? 넘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잘 모르는 거, 공식으로 잘 모르는 걸 전개할 때 거듭제곱은 펼쳐서 보는 게 좀 유리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렇죠? 손으로 펼치든 머리로 펼치든 펼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고요. 260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차 방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이거 뭐냐면 연속조립제를 약간 비튼 버전이거든. 내가 고지고대로 써보자 친구들아.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1 이거 그냥 쓴 거고 a 그냥 쓴 거고 p1x가 뭔데? 저 위에다가 1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p1x는 그냥 x-1이야. 그러니까 b 곱하기 x-1 아니니? 맞아? 그럼 p2x는 뭐겠니? x-1 곱하기 x-2겠지. 그제? p3x는 뭐겠니? x-1, x-2, x-3일 거 아니니? 여기까지 이해됐냐? 근데 니네는 이거는 지금 풀이가 아니에요. 눈으로만 보세요. 니네 이거를 이렇게 썼으면 풀었을걸?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군요.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연속조립제라고. 기다려봐. 여기 있네. 진짜 기억 안 난다고? 그니까 복습 좀 하라고 진짜. 못하는 것도 공부도 안 해. 못하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야, 니네 우리랑 나랑 다 풀었어. 다 풀었고 다 이해했다고 나 이해시켜줬잖아 내가. 야, 이거 봤다는 사실이 기억이 안 나냐 혹시? 이번에 미래가 암울하다 진짜. 기억나지? 안 난다고? 이번에 미래가 진짜 암울해. 진짜 안 난다고? 아니 저 수업 안 들어가는데. 아 그래. 야 여기 개념에도 있는데 진짜 안 난다고? 내가 이걸 심지어 다 일일이 써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 다 보여줬잖아. 기억나 이제? 아 알고 있었다고? 왜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나머지 기억나? 이게 지금 내가 뭐라고 했냐? 이게 사실 일종의 진법 변환이라고 했잖아요. 다항식을 왜 꼭 x에 대해서만 정리해야 되냐? 나는 x-2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다. 이랬을 때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연속적으로 조립제를 써서 나오는 나머지를 역순으로 배열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아 안 맞아? 아까 그거 뭔 상관인데요? 왜 뭔 상관이야? 얘는 계속 2로 나누잖아. 왜? x-2가 쌓이고 있으니까. 자, 아까 그 문제로 들어가 볼까?
얘는 x-2가 쌓이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냐? x-1, x-1 곱하기 x-2,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이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냐? x-1로 한번 나누고 그 다음은 x-2로 나누고 그 다음은 x-3으로 나누고 숫자 바꿔가면서 조립제 쓰라는 얘기고요. 물론 그게 납득이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또 여기서 보여주긴 할 거예요. 알았니? 알았어? 요 A의 의미가 뭐냐? A를 제외한 모든 항은 x-1을 인수로 갖고 있거든요. 즉 주어진 다항식을 x-1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x-1 곱하기 b 더하기 cx-2 더하기 d x-2 x-3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이건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b의 의미는 뭐냐 친구들아? 주어진 다항식을 x-1로 나눈 몫을 다시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려고 했죠? 그렇게 말하려고 했죠? 예. 그러면 여기서 c는 뭐겠냐? 여기 이렇게 쓸게. 이거 아니니? 그럼 c는 뭐겠냐? 다시 그 몫을 x-2로 나눈 나머지겠죠? 아니 x-3으로 나눈 나머지. 그죠? d는 최종적으로 나온 몫이고요.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물론 직전 나눗셈 해도 되지만 연속 조립제를 쓰면 편하겠죠. 그래서 2, 마3, 0, 1, 1창 없으니 주의하셔야 알겠죠? 네. 처음에 뭘로 나눠야 된다고? 1. 그러면 0이냐? 얘가 지금 x-1을 나눈 나머지니까 a가 0이겠네? 이해됐죠? 아까 그 문제와 차이가 있다면 얘는 1로 반복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번엔 뭘로 나눠야 한다고요? 2로 나눠야 한다고요. 그러면 b라는 놈이 5겠네요. 이해하시죠? 간이 좁아가지고 좀 올릴게. 그 다음 뭘로 나눠야 한다고? 3. 얘가 c라는 놈이 9겠네요. 최종 몫이 뭐예요? d였죠? 따라서 a는 0, b는 5. 더 하면 되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얼마다? 16이다? 안녕하거들. 그래서 약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집을 풀게 되면 비슷한 소재만 계속 반복해서 다루거든요. 그럼 일시적으로 내가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랜덤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어느 과정에 어떤 단원을 하고 있을 때 항상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내가 다른 거 공부하다가 6개월 뒤에 이 문제를 보면 이 생각할 수 있으려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풀 거 아니에요. 네. 뭐 우리가 수학 잘한다는 학생 제 친구가 수학 잘해요라고 했는데 너 이거 풀어봐 시켰는데 이거 오래돼서 잘 못 풀겠는데요? 그럼 잘한다고 안 하잖아요. 그죠? 언제 시켜도 좀 잘 풀고 이래야 잘한다고 하지. 너 잘하는데 언제 배웠어? 고등수학 4학년? 3년 전에요? 그 뒤에 한 번도 안 했어? 네. 근데 이거 풀었다고? 네. 이랬어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한 순간에 좀 사용하실 수 있으려면 나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이런 걸 스스로 좀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저한테 고민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인간이 전부 다 뇌가 다 구조가 달라요. 자신의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보통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졸라 귀찮아서 안 할 뿐이지. 알겠니? 뇌 구조가 나랑 다른데 난 이렇게 해보니까 뇌가 생생하던데 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나랑 똑같은 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머리가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결국은 자신의 머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그 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뇌의 주인이에요. 주인 잘못 만나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지금.
농담이고요. 예. 자, 61번 볼까요? 얘는 이제 평이한 문제인데 좀 장난질을 쳐놔가지고 그냥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그 문제의 모양을 보고 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러고 서렌더 이렇게 포기를 유도하는 그런 느낌인데 별거 없습니다. 좌변을 잘 볼까요? 항상 좋은 풀이는 문제의 특징에서 출발한다고 했어요. 자, 왼쪽에 있는 이 10차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4차 이하의 확률 x가 4차 이하의 확률 개수가 0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그런 거 생각하셔야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얘가 상수항이니까 얘가 바로 마이너스 10이에요. 오른쪽 똑같은 식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왜냐? A1은 A2는 A3는 A4는 0일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낸 놈은 저걸 몰라서 이렇게 써놨을까? 아니지, 다 알지. 다 아는데 니네 연맥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좀 적절하지 않은 편 죄송합니다. 알겠지? 너네를 혼동을 쳐가지고 틀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원래의 식은 어차피 이제 A0가 마이너스 1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지워버려도 되지 않겠냐? 그럼 실제 원래의 식은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면 A5x의 5제곱 A6x의 6제곱 이렇게 해서 A10x10이라고 써 있는 건데 심지어 A5는 차수가 가장 낮은 5차항의 개수이기 때문에 3의 5제곱인 거 알 수 있고요. A10은 차수가 가장 높은 10차항의 개수이기 때문에 1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쓰지 않냐면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A5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A5가 제가 뭐라고 했죠? 3의 5제곱 납득하시죠? 왜 A5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냐면 문제에서 물은 것의 모양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개수는 5부터 10까지잖아요. 근데 제가 마치 6부터 10까지인 것처럼 또 장난을 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많이 쳤는데 또 치고 있어요. 알겠죠?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5A5라고 하고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A5는 3의 5제곱이니까 얘를 5 곱하기 3의 5제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개수의 합만 알고 싶으면 x에 얼마 넣으면 돼요? 1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4의 5제곱이 A5 더하기 A6 더하기 땡땡땡 A10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즉 이게 4의 5제곱 즉 2의 10제곱이다 이런 얘기였죠. 3의 5제곱이 243입니까? 그죠? 5 곱하면 얼마예요? 1215 2의 10제곱은 1024죠. 2의 10제곱이 1024라는 사실 외우고 계세요.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 욕심내보면 2의 15제까지 외우면 좋아요. 2의 15제곱은 32,768입니다. 외우기 싫으면 안 외워도 된다. 알겠지? 네.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191 되겠고요. 어때요? 문제를 진짜 뜯어보니까 이것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치? 네, 그러니까 모양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진짜 내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당연히 우리는 뭐 먼저 정복을 해야겠냐? 모양이 어려운 문제 먼저 정복을 해야 돼. 내용이 어려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정복하기엔 너무 내공이 부족할 수 있잖아. 근데 모양이 어려운 문제는 원래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다 맞았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맞출 수 있는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맞추면 이미 나의 점수대가 한 그레이드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제 그 뒤부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깜도 안 되는데 선생님 한 문제 가지고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좋다고 해서 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좀 오래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렇게 그는 사망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한 문제 가지고 평생을 생각하였으나 사망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내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일단 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일주일 생각하든 한 달에 생각하든 의미가 있는 건데.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초1 배우고 있는 애한테 야 스스로 푸는 게 제일 좋아 이러면서 내가 미적분 문제 하나 줄게.
풀어와. 절대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 어떤 것도 참조하지 마. 이랬다고 쳐봐요. 그럼 걔가 그거 풀다 죽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쨌거나 결국 풀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죽기 직전이라도 풀면 의미가 있을 텐데. 예.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내공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것들은 딱 오답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래 난 시험에 나오면 틀릴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열심히 해서 나도 저걸 맞춰야겠다 이런 느낌 별로 안 들고요. 예, 근데 그런 애들 너무 무리해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에 무리해서 잡으려고 하면 결국 풀이를 외우게 됩니다. 풀이를 외우게 되면 생각하는 능력이 갑자기 감소하기 시작해요. 풀이 외우면 갑자기 멍청해지는 일이 있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진짜 내용면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차곡차곡 머릿속에 쌓으면서 내공이 좀 쌓이면 어느 순간 풀만한 문제를 바뀌어요.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초등 교재 풀으라고 하면 풀만 하잖아요. 옛날에 막 집 나가고 싶었잖아. 엄마가 시키면. 그런 느낌 아니에요? 막 그 초등 심화 문제 막 방정식도 제대로 모르는데 막 얼마 구하시오 이래가지고 문장제라고 해가지고 문제 길이는 막 책 절반까지 막 써있고 막 이런 거 풀으라고 시키면 풀기 싫은데 지금 내용 읽어보면 별것도 없네 이러고 풀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경험을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아주 어려운 문제도 시간 지나면 막 그 아주 쉬운 문제가 되진 않겠지. 구구단 수준이네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래도 내가 좀 각 잡고 생각해보면 풀만한 문제가 되는 순간이 온다 이거죠. 예, 그럴 때 하면 되니까 일단 뭐에 집중하시냐면 어려운 것처럼 위장한 문제를 잘 골라내서 맞추는 거. 이게 일단 제일 효과적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3차식 px에 대해서 px는 2차식으로 나눠 떨어지고 px-36은 x의 제곱 플러스 5로 나누어 떨어진다. p0은 마이너스 9일 때 p2를 구하시오. 사실은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예를 먼저 보시면 p2를 구하라는 건 결국은 px를 구하라는 말 아니냐? 사실 아주 낮은 확률로 px가 다 구해지지 않았는데 p2만 구해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px를 확정할 수 없었는데 p2만 구해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px를 구하라는 확률이 거의 90%는 넘겠죠. 그러면 px를 구하는 문제구나. 즉 나는 3차식을 확정하는 문제를 내가 지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눗셈을 두 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눗셈을 가지고 얘 모양을 만들든 아니면 이 나눗셈을 가지고 얘 모양을 만들든 아니면 둘 다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같다는 걸 이용하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고 이것도 시뮬레이팅을 좀 해보고 상대적으로 좀 쉬워 보이는 걸 하는 거야. 첫 번째를 검산식으로 적어보면 대한이라고 적혀있네. p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오겠니 친구들아? 아니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뭐가 오냐고. 1차식이요. 근데 1차는 계속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으니까 모른다. 그 다음에 ax 더하기 b라고 쓴 놈들은 이거 읽어보지도 않는 거야. p0이 마이너스 9인데 p0이란 놈은 상수항이잖아요. 상수항은 여기랑 여기 있는 걸 전개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마이너스 9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마3이라고 쓰면 좋잖아. 물론 ax 더하기 b라고 쓴 다음에 0 넣어가지고 오! b는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해도 되죠. 약간 모자라 보이지 않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마3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a만 구하면 문제 푸는 거 아니냐? 아까 내가 px를 확정하면 된다고 했지. a만 구하면 되네. 그럼 남은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왠지 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근데 얘를 가지고 px-36을 만들려면 이 식을 다시 전개해서 36을 빼서 x의 제곱 플러스 5로 나눠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지 않아요? 이 상태로 만약에 저걸로 나눠 떨어진다고 하면 뭔가 해보겠는데 36을 뺀다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냥 검산식을 한 번 더 쓰는 선택을 했습니다. 얘도 여기 뭐가 있어야 돼? 몫은 1차식이죠? 근데 최고차는 계속 일치할 거니까 AX라고 쓰셔야 돼요. 알았니? 그리고 여기 마구 아니냐? 마구 아니겠는데 얘는? 마구 같다. 왜냐면 여기다가 36 더할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P0이 마이너스 9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 36 검산식선을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하기 36 할 걸 생각해서 마이너스 45가 있어야 마이너스 9가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한 줄만 더 쓰죠. px 마이너스 36은 x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ax 더하기 b. 그래, 여기서 한번 쓰자. 알겠지? 이렇게. 알겠지? 근데 p0은 여전히 마이너스 9잖아. 그럼 여기다 x는 0 넣어보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6은 0 넣어봐야 뭐 나와요? 5b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9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이 얘기예요. 알겠죠? 예, 이걸 예측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쓰고 나면 여기다 이제 마구 놓고 나면 이거 이쪽으로 넘겨서 플러스 36 이렇게 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썼던 식이 이거인 거죠. x의 제곱 플러스 5 ax 마이너스 9 더하기 36이라고 썼을 뿐이라고요. 그러면 얘도 px고 얘도 px니까 a만 맞추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정계수 하나 맞추는데 전체를 다 전개하는 건 좀 낭비야. 이것도 이제 무조건 전개하고 있는 놈들이 있는데 최고차의 계수는 어차피 처음부터 일치시킨 상태로 시작했잖아.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이 창만 확인해 볼까? 저 위에 식의 이 창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3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2ax의 제곱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이 창만 보시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3x의 제곱 나오는 것 같은데요? 되지 않냐, 아가들? 네. 여기서 이 창 봐볼까요? 뭐 나와요? 마이너스 9x의 제곱밖에 안 나오지 않냐? 결론, 얘가 9란 얘기네. 그럼 a가 3이란 얘기네. 그럼 px는 뭘 가지고 써도 되는데 위에 게 더 낫지 않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하고 3x 마이너스 3이란 얘기죠. 그럼 p2는 얼마예요? 3 곱하기 3 9가 되겠네요.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위에도 전개하고 아래도 전개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내 머리를 조금이라도 덜 써서 이 문제를 맞추겠다는 관점에서 최고차는 어차피 3차는 같을 거니까 2차만 봐볼까? 안 되면 1차만 또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2차만 딱 봤는데 A가 결정됐단 말이야. 웃긴 게 머리를 덜 쓰려고 했는데 머리를 더 쓰게 돼요. 그죠? 사실 손을 덜 쓰려고 한 거죠. 손을 덜 쓰려고 할수록 머리를 더 쓰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덮어놓고 전개 이렇게 해버리면 답은 나오겠지만 이런 생각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지 못한다니까요. 어느 순간 이런 현타를 맞는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전개하고 있지? 이것만 전개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문제를 풀 때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나는 진짜 조금이라도 덜 쓰고 문제를 맞추고 싶다.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계속 때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두뇌가 계속 풀가동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무한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일정 시간 이상 공부하고 나면 누가 내 목에 칼을 테면 그냥 죽을란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 진짜 힘듭니다. 아시겠죠? 예. 가끔 저희 아이가 책상 앞에 12시간씩도 앉아있는데 잘 못해요 공부를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 친구가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사용하는 게 공부인 거 모르고 앉아만 있는 게 공부라고 생각해서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엉덩이로 하는 거 아니고요. 예, 머리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63번 두 다항식 px, qx에 대해서 px 더하기 q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이고 한승표 이거 무슨 뜻이지? 여기를 선생님한테 식으로 좀 번역을 해줘봐. 뭐라고 써있어? x 플러스 qx는 x-1 아니 한글로 다시 읽지 말고 이거 수식으로 바꿔주라고 나한테.
혜진이 말해볼 거야? P 어? P 괄호라고요? 그냥 P1이라고 해도 돼요. P 1 더하기 Q 이런 거다. 그렇죠. 뭐에 의해서? 나머지 정리. 그렇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 정리가 뭔데요? 나머지 정리요? 예. 나머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눗셈을 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 관한 정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눗셈을 하지도 않고 나머지를 알 수 있냐? 제수인 1차식을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p제수인 다항식에 대입하면 나머지를 알 수 있다. 이게 나머지 정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0이 되게 하는 값인 x는 2를 이 친구가 지금 여기에도 넣고 여기에도 넣으면 얘가 나머지는 5하고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쓴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정확히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저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문장을 수식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납득하시죠? 한승표 복습해. 혼난다 진짜. 한승표 기회가 왔어. 자 번역해봐. P1 음 플러스 세제곱 안 하고 세제곱 플러스 음 Q1 그렇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 정태민아? P 1 Q 1. 이거잖아요. 야 그럼 이거 뭐냐 그냥 곱셈 공식 물어본 문제 아니냐?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렵다고 이게 지금? 자 한 번에 가보자. 주진겸이가 불러줄 거야. 네. 잠시만요. 식을 머릿속에 펼쳐봐. 곱만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 약간 바로 답 안 나오죠. 괜찮아 괜찮아. 그 100, 5의 세제곱 5의 세제곱, 응. 마이너스 35 35, 이걸 뭐로 나눠야 되지? 얘를 15로 넣어. 그렇지. 똑똑해라. 계산하시면 6이에요. 김진경이가 뭐 하는지 다들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모른다고. 지금 P1 더하기 Q1 이놈의 세제곱은 P1의 세제곱 더하기 Q1의 세제곱 더하기 3P1 Q1 P1 더하기 Q1이다 라는 걸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5의 세제곱에서 35를 빼고 15로 나누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오늘 푼 문제 중에 이게 제일 쉽지 않냐? 자, 나 이거 숙제를 했는데 틀렸다 손 들어봐 빨리. 이런 게 뭐냐면 어려운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맞추면서 심화교재에 대한 흥미를 얻는 거죠. 심화교재도 이런 문제 많아요. 이런 게 없으면 애들이 책을 안 사요. 당연히 그렇지. 알고 보니까 쉽네. 이런 문제가 있어야 너네도 푸는 맛이 있을 거 아니야. 한 4개 풀었는데 막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 봐. 다음 페이지 넘기기도 싫어. 이러면 뭐 사겠어요? 어쨌거나 책은 끝까지 봐야만 의미가 있는 건데 중도 포기를 시킨 책을 만들고 싶은 생각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섞여 있어요. 어떤 종류의 심화교재를 가도 이런 문제들 섞여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주워 먹어야 좀 공부 신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네. 264번. 오. 이거 지금 나와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검산식으로 적으면 사실 일단 검산식만 배웠어도 여기까지는 누구나 쓸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식을 잘 째려보면 뭔가 깨닫게 되죠. 뭘 깨달았죠, 우리는? 우변이 x-3을 인수로 갖고 있네요. 그렇다면 좌변도 x-3을 인수로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일 극혐하는 풀이가 뭐냐면 x에 3을 넣어요. 야, 하지마. 이렇게 안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3의 n제곱은 9 더하기 3a 더하기 b인데 오른쪽은 0 아니냐. 근데 이건 0 아니니까 이게 0이다.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다. 마이너스 3을 묶으면 a 플러스 3이다.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다시 쓰면 x의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3 곱하기 a 더하기 3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3과 a 더하기 3으로 얘를 더해서 얘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얘가 x 더하기 a 더하기 3 x 마이너스 3이다. 우와 신기하다. x 마이너스 3이 있네. 이게 제일 제가 극혐한 풀입니다. 너무 싫은 거지. 이거 왜 하는 건데. 야 a, b를 구하라는 말은 그냥 2차식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2차식을 알면 a, b를 알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보통 정답 및 해설 쓰는 풀입니다. 알겠죠? 이거 왜 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마시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얘가 x-3이 있으면 얘도 x-3이 있을 거라고. 얘도 오른쪽에 둘 다 x-3이 있으면 얘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냥 얘를 x-3 곱하기 x-알파라고 해. 물론 3분의 b, 마이너스 3분의 b라고 해도 되는데 분수계수 나오는 게 더 싫은 거지. 자 그럼 우리 알파만 알면 문제를 다 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전개하면 a든 b든 다 얻어질 거니까. 근데 다 있으면 너 약분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 진짜 3을 넣는 타이밍이 온 거죠. 3의 n제곱 3-알파는 3의 n제곱이야. 그럼 알파는 2 아닙니까?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게 x-3 x-2라는 얘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아하 ab는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쉬운 풀이를 놔두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a, b를 구해라라고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봐봐.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 자, 문제에서 물은 것이 뭐야? 이러면 학생이 나한테 이런다고. a, b의 곱이요. 그러면 가르침 입장에서 학생이 a, b의 곱이요라고 하면 이 학생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물은 것은 2차식을 확정하는 거예요. 2차식을 확정하는 문제예요, 선생님. 이러면 수학 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들잖아요. A, B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아까 같은 풀이를 하게 돼요. 3을 집어넣어서 B는 뭐 A에 관한 식을 얻은 다음에 다시 대입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내가 구하려는 것이 A, B라는 숫자다 이렇게 집착하니까 그런 풀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 2창의 개수만 1이고 나머지 개수는 모르는 2차식이 있는데 1창의 개수랑 상수항 맞춰보세요 이렇게 적혀있는 거죠. 그러면 2차식 확정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여기까지 지금 시스템 한 페이지 풀었는데 어때? 생각보다 풀만하죠?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소름 끼치기 어렵고 이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죠? 없고. 자 265번 px의 1001제곱을 px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px의 1001제곱이니까 몇 차식이냐 이거? 1001차식이에요. 차수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1001차식. 1001차 1001 하면 안경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1001차 얘는 몇 차예요? 2차예요. 자 그런데 나머지를 구할 건데 야 니네 1001차가 PJS인데 나눗셈 할 거야? 그럼 나눗셈 안 할 거지. 나눗셈을 안 하고 나머지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나머지 정리를 쓴다는 얘기잖아. 내가 문제를 읽는 방식을 잘 봐. PJ수가 1001차인데 이건 나눌 수 없잖아. 근데 구하라는 건 나머지네? 그럼 나눗셈을 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라는 말이구나. 나눗셈을 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는 건 나머지 정리인데 그런데 얘는 2차잖아. 2차인 나머지 정리 어떻게 쓰지?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죠. 2차 이상의 다항식이 제수여도 각각의 그러니까 이 제수인 2차 이상의 다항식이 1차식만의 곱으로 인수분해되고 각각의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 수 있다면
나머지 정리를 연속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하고 그렇다면 px의 제곱은 1차식만의 곱으로 인수는 될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px의 제곱을 써보게 되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나의 예상대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를 푸는 맛이란 말이야.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죠. 그렇다면 px의 1001제곱은 2분의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곱하기 qx고 나머지는 뭐 ax 더하기 b라고 하고 a, b만 보면 문제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는 x에다 어차피 마일하고 1을 넣을 거기 때문에 마일 넣으면 p 마일은 얼마예요? 마일이잖아요? 그럼 마일을 1001제곱하면 마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x에 1을 넣어봐야 되죠? 1을 넣어보시면 0이잖아요. 0 1001제곱해가 0이에요. a 더하기 b입니다. 자, 이걸 풀면 a가 얼마? 2분의 1,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나머지 rx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개념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든 좀 풍부한 개념을 심어주려고 오해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 풍부한 개념이 결국은 여러분들 문제 푸는 역량이거든요. 문제를 푸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 방금 선생님 풀이 설계한 거 봤잖아. 아, 나눌 수 없다. 나머지 정리? 2차식? 그렇다면 1차식으로 인수분해?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왠지 이걸 해보고 싶은데 오, 왜 답이 나왔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알았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 266번. 뭐라고 적혀 있냐, 친구들아? 항등식. 좋아. 항등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네. 물론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다. 이것도 사용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밑에 적혀 있는 게 항등식이란 얘기예요. 근데 기억 같은 건 보통 거저먹는 보기를 주거든요. 기억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억에 뭐라고 써 있냐고? 기억에 뭐라고 써 있냐니까? x를 나누 진짜 실망이 크다 정혁아. 기억에 뭐라고 써 있냐? f의 1은 1이죠. 진짜 실망이 크다 정혁아. 뭐라고 써 있냐? f 마이너스 아니 F 이걸로 나누니까 이걸 0 만드는 값이 누군데? X. 아니 답답이더라.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데 1차식 나눗셈 하지 않고 나머지 구하려면 1차식이 0 되는 값을 대입하면 되는데 x라는 1차식은 얼마를 넣어야 0이 되냐고요? 그냥 0이지 무슨 마이너스 x예요. 0 네. 뭐라고 써있는 거야 지금? f0은 1이다 라고 적혀있는 거고 지금 내가 이 대답을 원하는데 이거 듣기가 그렇게 힘든 거냐? 너무 충격적인데? 그러면 저 위에다가 x에 0 넣어봐요. 그럼 f0의 세제곱은 1이니까 진짜 f0이 1이잖아요. 그래서 거저먹는 보기를 하나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저먹기 힘들었을 것 같겠는데 아무튼 거저먹는 보기였습니다. 출제자는 거저먹으라고 준 겁니다. 만약에 x-1이었다면 f1은 1이라고 더 잘 대답했을 것 같긴 하네요. x로 나누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fx의 최고차의 계수는 2다. 사실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이걸 만족하는 애를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 말 잘 들어봐. 이게 최고차의 계수니까 fx를 구하면 사실 니은도 풀고 디귿도 풀지 않겠니 친구들아? 그치?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다니까?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다고. 왜 재미가 없냐? 아니 남들은 이걸 fx를 만약에 구해준다면? 구해서 풀려고 할 거 아니야? 아직 구해진지 확인도 안 했어. 알겠지? 근데 나는 fx가 뭔지 안 구하고 니은 디귿 맞춰보고 싶은 거야.
자, 근데 견적을 짜야 되잖아. 자, 내가 견적 어떻게 짜는지 봐봐. 일단 기억은 거저먹는 보기였으니까 됐고, 니은 디귿을 쓱 봐. 뭐 하려고 보는 거냐면 fx를 구하지 않아도 혹시 맞출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근데 최고 차이 계수는 fx를 안 구해도 맞출 수 있거든. 그래서 니은 보기는 fx를 안 구해도 될 것 같아. 자, 디귿 보기를 봐봐. 디귿 보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면 뭐가 필요하니? 디귿 보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F2라고 F-1이 필요해. 아니, 아까 배웠잖아.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얘 지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되니까 F2라고 F-1이 필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혹시라도 fx를 안 구하더라도 F2라고 F-1만 하면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차수 대충 찾으면 될 것 같고, F2라고 F-1 구하면 뒤까지 판정될 것 같다 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fx가 1차식이라면 구해지겠죠. 2차식에도 구해지겠네. 왜냐면 우리 지금 F0 구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F1과 F-1 구할 거잖아요. 그럼 점 3개 하는 거니까 2차까지는 구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구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어쨌거나 차수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니은을 판정하기 위해서, 자, fx를 몇 차인지도 몰라요. ax의 n제곱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내 말 잘 들어봐요. 그냥 fx를 n차라고만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차수를 가지고 풀면 그래도 차수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최고차의 개수를 함께 개입을 시키는 게 보통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fx는 n차라고 하자. 그러면 오른쪽은 n 더하기 2차고 이따위 하지 말고 그냥 fx가 ax의 n제곱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좌변의 최고차는 뭐가 될 거냐면 a의 세제곱, x의 3n제곱이 되죠. 맞니? 우변의 최고차는 뭐가 되겠니? 너네 4ax의 n 플러스 2제곱이라고 생각하니? 이러려면 이래야 되겠네. 그치? 왜냐면 2차가 최고차에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 지금 얘가 3차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상수는 안 될 것 같죠? 상수는 그냥 안 됩니다. 왜냐면 fx에 상수 c를 넣어보면 8x의 제곱도 남고 6x도 남아서 안 됩니다. 이거 문제 쉽게 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죠? 어떤 문제들은, 이거 지금 문제 쉬워서 그런 건데, 어떤 문제들은 뭐 최고차항하고 얘하고 결합해서 최고차항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 8x의 제곱을 무시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8x의 제곱이 최고차항이 되려면 fx가 상수가 되잖아요. 근데 fx가 숫자라고 하면 여기다가 숫자 넣고 숫자 넣으면 얘들이 안 없어져서 항등식이 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고차항이 정말 저거라서 둘이 같다고 넣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저는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만 알려고 한 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만 알려고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일단 얘랑 얘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n은 얼마니? 1인데? 1차식이네? 그럼 fx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구하려고 안 했는데 그냥 구해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되죠. 근데 a는 0은 아닐 거 아닙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지? 네, a는 2겠네요. 따라서 fx는 뭐가 나와버리냐면 1차식인데 2x로 시작하고 0 대입하면 1인 1차식이에요. 그럼 얘 틀렸죠? 여기 2여야 되니까. 그리고 디귿 보기는 fx를 구할 생각이 없었는데 니은 보기에서 이미 구해져 버리죠. 네, 그래서 저거 가지고 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검산식은 여기서는 px 플러스 q라고 할게요. 위에서 a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나머지 rx가 px 플러스 q인 겁니다. 마일하고 1 넣어보면 되죠. x에 마일을 집어넣으면 f 마일인데 f 마일은 마일이거든요. 마일은 마이너스 p 플러스 q. 그 다음에 x에 1을 집어넣으면 1은 3이거든요. 27은 p 플러스 q예요.
이 둘을 연립하시면 P는 14, Q는 13, 즉 Rx는 14x 더하기 13이다를 얻습니다. 그럼 디귿 참이군요. 이해됩니까?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죠.